안녕하세요. 바닷바람을 맞으며 시아버지를 모시고 어촌 생활을 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을 한 후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남들에겐 평범해 보이는 날이지만 제겐 유독 지금의 평화가 감사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답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 16년 동안 시댁엔 크고 작은 소란이 끊이질 않았거든요. 그 소란스러운 세월을 지나 삶의 여유를 느끼는 요즘, 유달리 과거 일들이 떠오르곤 하네요. 과거 우리 시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풀어내 볼까 해요. 상조 도우미로 근무하던 전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나 나이 30에 결혼했습니다. 저보다 고작 2살 많은 사람이 건만 회사원이던 남편은 참 어른스럽고 듬직한 사람이었어요. 결혼한 이후 우리 부부를 따라 지방으로 내려가 살고 있던 엄마는 그런 남편을 참 마음에 들어 하셨죠. 시댁은 서울에서 한참 내려가 있는 지방 어촌에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그곳에서 평생 김 양식장을 하며 남편과 2시동생, 그리고 막내 시누이를 키우셨다고 했죠. 시부모님은 6시간이 걸려 첫인사를 하러 내려간 절에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더군요. 식탁 위엔 그 지역 사물이 진수성찬으로 변신에 쫙 깔려 있었습니다. 한우와 키조개 표고버섯을 함께 먹는 사마의 싱싱한 악지 매생이 국과 굴구이, 김양식장 집답게 푸짐하게 쌓인 김과 김 부침개까지 어디서부터 젓가락을 대야 할지 몰랐죠. 그렇게 양가 부모님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우린 부부가 되었어요. 사남매 맞이었던 남편은 자였습니다. 김수학철인 월 말쯤부터 5월 사이엔 힘든 시부모님을 돕겠다며 시간이 되는 주말마다 그 먼 거를 내려 가더라고요. 동생 놈들은 바쁘다고 부모님 댁에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나라도 가서 도와야지. 당신은 갈 필요 없어. 보통 힘든 일도 아니고 어차피 당신은 김양식 일에 대해선 알지도 못하잖아. 나만 다녀올게. 우리 부모님도 고생한다고. 절대 당신은 데려오지 말라고 하셨어. 남편과 시부모님은 말렸지만 전 기었고 남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남편과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했지만 시댁이 있는 바닷가 풍경도 너무 좋고 무엇보다 절 보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시부모님을 좋아했거든요. 저도 도울게요. 전 뭐부터 하면 돼요? 아이고, 새아가 오지 말했더니 귀엽고 또 내려왔구나. 괜찮어. 아무것도 넌 안 해도 돼. 시부모님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전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뭐라도 도우려고 했었어요. 시부모님은 그런 절 마냥 예뻐해 주셨죠. 그렇게 시댁에 내려가면 막 수확한 물기로 국도 끓여주시고 김 부침개도 부쳐주시는데 서울에선 절대 맛볼 수 없는 꿀맛이었어요. 심지어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들을 임신했을 때도 시어머니표 김국기 너무 먹고 싶어 전보다 훨씬 자주 시댁을 내려가기까지 했다니까요. 우리 예쁜 며느리 어디서 이런 아름다운 아가씨가 우리 집에 시집 왔을까요? 시어머니 양손으로 제 머리를 자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평생 해온 고된 일로 울퉁불퉁한 굳은 살로 가득했는데 저는 시어머니 그 투박한 손의 촉감이 좋았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두꺼워진 손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그 모습에 시어머니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한편 2시동생 시누이는 정말 시댁의 명절을 제외하곤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나마 무명 연극배우로 활동하던 시누이는 어떻게든 짬을 내서 가끔 시부모님을 만나러 왔지만 대기업에서 일하던 큰 시동생과 증권회사에 다니던 작은 시동생은 정말 그 집 자식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저희가 결혼한 지 2년 뒤, 3년 뒤에 각각 같은 대기업 동료인 큰 동생과 피부샵을 운영하던 작은 동생이 결혼을 한 후에도 그건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어떤 애 큰 시동생 부부가 명절에 안 오기까지 한 적도 있었다니까요. 차가 막혀서 내려가는 게 시간도 넘게 걸릴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하니 올해 전화로만 안부를 전하겠다. 그때 남편은 큰 시동생에게 전화해 대발했죠. 야, 이 자식아, 1년에 딱 2번 내려오는 놈이 그거마저 안 오겠다고. 넌 부모도 없냐? 맨날 잘 사는 처가에 굽신거리고 형평고만고만한 집 부모님은 모른 척 하겠다. 이거야말 힘들 것 같으면 전주라도 미리 내려와서 부모님 얼굴을 봤어야지. 그렇다고 작은 시동생이 큰 시동생 다 났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하면 더했죠. 큰 시동생이 그냥 시댁에 무관심했다면
작은 시동생은 맨날 실적이 안 나온다 타령하면서 시아버지께 돈을 요구하더군요. 처음에 오빠는 시아버지도 자식이니 그냥 도와주신 것 같은데 그 횟수가 잦아지니 나중에 역정을 내 혼자 다음 살기 어떻게 내 시어머니가 결혼한 지 5년 만에 급성심정지로 돌아가셨습니다. 시아버지도 집에 계시지 않을 때 그런 사달이나 시아버지께서 뒤늦게 발견하고 구급을 요청할 때 이미 시어머니는 세상을 기익스했었습니다. 아니셨다고 했죠. 시어머니와 금술이 좋았던 시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내내 오열하며 잠겨 장례를 치르는데 황당하게도 작은 동서는 취소하기 힘든 피부샵 예약 손님들이 있다며 마지막 날이 돼서야 내려와 바인도기 보지 않고 다시 가려고 하더군요. 누구란 다들 일이 없어서 여기 내려와 있답니까? 화가 나서 제가 작은 동서에게 한 소리 하는데 더 이상 올 힘도 없을 정도로 지쳐있던 시아버지가 저를 말리셨어요. 마지막 보내는 길에 큰 소리 오가게 하고 싶지 않구나. 저런 지쳐보고도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내 자식놈이 문제라면 더 문제겠지. 오늘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다. 너무 위태로 보이는 시아버지 목소리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편이 박박우겨서 겨우 받게 한 종합건강검진해 시아버지는 대장암이라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자꾸만 이런 불행이 생기는 거야? 어머님 이은 슬픔도 아직 가시려면 멀었는데 아버님이 얼마나 충격받으셨는지. 그래도 라리 정도에서 발견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어머니. 그렇게 보내고 아버지 건강도 혹시 몰라서 검진시켜드린 건데 그게 천운이었다 생각하자고. 저와 남편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게 해드리기 위해 시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는 1년간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시아버지에게 병원과 저희 집을 통틀어 시동생 부부는 명절을 빼고 딱 2번 왔더라고요. 그해 2번의 명절은 시아버지가 오셔서 저희 집에서 보냈는데 마지막 명절날 남편은 시동생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너희들이 그러고도 자식이냐. 아버지가 지방에 계실 때는 멀어서 못 간다고 핑계를 대더니 같은 서울에 계신데도 얼굴을 딱 2번 비춰 아버지 암투병 중이신 거 혹시 나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럼 일이 바쁜데 어떻게? 게다가 우리 장모님도 지금 신장병 때문에 투병 중이시라 말이야. 우리 집사람도 임신까지 한마당에 마음고생 많이 했어. 그래, 그렇게 힘들어서 명절에 같은 서울 살면서 자기 친정인 가고 암 걸린 자기 시아버지한테 얼굴도 안 비추니 큰 재수신, 그리고 재수씨가 못하도 너라도 아버지 배로 자주 왔어야지. 처부모 부모고 널 낳고 길러준 아버진 부모도 아니야? 그리고 장이, 너 저번에 아버지 항암 치료받는 와중에 전화해서 뭐라고 돈을 해달라고. 이 쌍놈의 자식아, 넌 방에 계신 아버지만 아니었으면 나한테 쌍코피 터지게 맞았어. 큰아주버님, 제 남편도 오죽 급해서 그랬겠어요. 자식이 힘들면 부모한테 도움 청하지. 누구한테 청해요? 그 와중에 작은 동서는 눈치 없이 자기 남편 편을 들더군요. 는 그런 동서에게 쏘아 붙였죠. 동서, 그렇게 아버님의 돈을 가져갔으면 작은 서방님도 양심 있어야지. 아버님의 병원비에 자식으로서 돈 한 푼 보태길커녕 어떻게 암으로 투병 중인 아버님께 또 돈을 달라고 해? 그게 지금 잘한 일이라고 서방님 편을 드는 거야? 창피한 줄 알아? 서방님들은 정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어머님을 잃고 투병까지 하는 게 얼마나 힘드실 줄 뻔히 알면서 자식으로서 이딴 식으로 행동해요? 하늘에서 서방님들이 그러는 걸 보면 어머님이 피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제 말에 세 사람은 함께 웃음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옆에 앉아 한숨을 푹푹 쉬고 계셨죠. 시아버지는 그렇게 1년에 걸친 치료를 마치고 이후에는 추적 검사만 받으면 된다는 의사의 말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끝났다는 말에도 시아버지는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우울해 보이시더니 결국 울먹거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버지도 없는 그 텅 빈 집에 혼자 살아갈 생각을 하니 난 너무 두렵구나. 이렇게 너와 북적거리며 살다가 혼자 남으면 얼마나 외로울지 말이야. 그렇지만 부모님 때부터 해온 양식장을 버려둘 수도 없고. 어머,
너희가 나랑 같이 내려가서 살면 안 되겠니?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하던 분이 오죽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나 싶어 목이 메웠습니다. 하지만 살이 대답을 할 수도 없었던 게 아직 어린 아들의 미래도 생각해야 하고 저와 남편이 하던 일도 전부 포기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었어. 아이고, 특히 평생 서울에서만 살던 제게 어촌으로 가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 남편과 나는 며칠 동안 고민하고 머리를 쥐어준다. 하지만 결국 시아버지를 따라 시골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어. 우리 아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러 내려가는 일을 원래 좋아했으니까 그곳에서 열심히 키워보자 싶었고 무엇보다 시아버지의 건강이 염려됐다. 게다가 시아버지의 눈물이 마음에 걸려 도저히 모른 척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전 직장을 그만두고 시댁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들은 걱정보다 더 시골 생활이 마음에 든 듯했어요. 당시에 살이던 아들은 엄청나게 집을 뛰어다녔는데 계속 조심시키는 서울의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인 그곳에선 혼날 일이 없으니 신이 날만도 했죠. 또한 저는 본격적으로 양식 장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많이 해본 일이긴 했지만 와서 돕는 것과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알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삭신이야. 여보, 나 누가 하루 종일 어디 묶어놓고 사정없이 때린 것 같아. 온 몸이 쑤셔. 나도 그래. 여보, 이리 와봐. 내가 어깨 주물러 줄게. 괜히 우리 아버지 때문에 여기 내려와서 당신만 고생시키는 에이, 내가 아버님이 좋아서 직접 내려온 건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보. 말은 괜찮다고 했지만 식장 일이 보통 중노동이 아니더군요. 김포자를 번식시키기 위해 긴발을 바다에 까는데 크고 두꺼운 데다 바닷물에 아직 젖은 긴발을 자르고 당기고 하는 날은 아이고 하는 소리가 절로 났어요. 대체 이 힘든 일을 시부모님은 어떻게 평생 하신 건가 싶을 정도로 일이 고담했지. 그런 우리에게 미안하고 고마웠는지 유독 일이 힘들었던 날이면 시아버지 조용히 우리를 바닷가로 부르셨습니다. 우와, 이게 뭐예요? 아버님, 요새 굴이 싱싱해서 잔뜩 좀 사봤어요. 너 굴 좋아하잖니? 내가 불이랑 다 피워놨으니까 너랑 아범은 앉아서 내가 구워주는 굴 먹기만 해라. 거기 굴껍질을 소주도 쪼로록 따라서 마시면 천국이 따로 없어. 위험하니까 은비님 불 옆에 못 오게 하고 시아버지 직접 불을 피워 우리에게 손수굴을 구워주셨습니다. 시아버지 말대로 석화. 껍데기에 소주를 한 잔 따라 마시니 입에 받아내 힘이 확 퍼지는 게 그날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더라고요. 이젠 제가 하겠대도 시아버지 이런 건 전문가가 하는 거라며 옆에도 못 오게 하셨죠. 그렇게 다 같이 둘러앉아 굴과 소주를 마시고 라면도 끓여 먹으며 우린 대화도 참 많이 나눴어요. 예전엔 집사람이랑 둘이서 이러고 참 많이 시간 보냈는데네. 시어머니랑 둘이 있다 보면 어찌나 죽이 잘 맞는지 시간 가는 줄을 몰랐지. 어마마, 아바마 나랑 집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나중에 내가 없어도 너희 둘이, 아니, 은빈이랑 셋이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려문 아이. 바닷가엔 나랑 집사람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 이 바다 보면서 우리 가끔 추억도 해주고 특히 어마마 날 위해 어려운 결정해줘서 신심으로 늘 고맙게 생각한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도 이곳에 내려오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에서 다르게 여기에서 살다 보니 여유로움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게 느껴져서요. 아버님 전 아버님하고 이렇게 4시에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저희랑 오래오래 함께 사셔야 돼요 아셨죠?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여유로운 것이 제게 시골 생활은 그런 것이었어요. 일도 적응하니 전보다는 수월해졌고 양식장 일이 1년 내내 바쁜 일도 아니다 보니 여유로운 시기엔 실컷 늘어지는 생활도 할 수 있었죠. 한편 시아버지 함께 살다 보니 시동생이 얼마나 무심한 새삼 깨닫게 되더군요. 여전히 큰 시동생 내외는 시동생 저가 만듦 가끔 명절에도 얼굴을 안 비추고 했고 작은 시동생 또한 시아버지가 계속 돈을 해주지 않자 명절에 와도 시큰둥하게 앉아있다 몇 시간 뒤가 버리곤 했어요. 동서 드리고 시동생 드리고 제가 해준 음식을 먹고 설거지 본 척도 하지 않아 한 번은 제가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다들 똥을 쌀 줄만 알지 닭을 줄로 모르나 봐요.
어떻게 매번 힘들게 한 음식을 먹기만 하고 치우는 신용도 안 해요. 저도 접시라도 옮겨놔야지. 제 남편하고 어린 우리 아들도 열심히 접시 치우고 식탁 닦고 있는 거 안 보여요. 큰 동서 거기 있는 앞치마 여기 사람들한테 죄다 하나씩 돌려 형님. 저희 힘들게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그럼 그 정도는 그냥 해주시면 안 돼요? 나도 힘들게 몇 시간 걸려서 친정가 근데 난 우리 엄마 모셔주는 새언니한테 고마워서 가면 새언니 손 하나 까딱 못하게 사람 된 돌이랑 그런 거야. 제가 화를 내자 그제 안에 사람은 돕는 둥 맞는 둥 신용이라는 평소에 제가 힘드니 명절만이라도 제 일을 돕겠다며 방 청소를 하고 있던 시누인 일이 대빨 나온네 사람을 보며 혀를 찢찢 찼죠.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와중에도 시아버지 시동생만 생각하면 늘 표정이 어두워지 그것들도 자식이라고 안 보고 살 수도 없다며 씹어진 한숨을 쉬셨고 집안은 그렇게 어지러히 돌아갔지만 다행히 양식장은 날로 잘 되기 시작했어요. 양식장 일이 손에 익은 전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김 공장도 함께 병행해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공장을 시작하니 몸은 배로 힘들었지만 수입이 펄쩍 뛰니 힘이 저절로 나더군요. 특히 요새 우리나라 김이 인기가 많아져 날로 해외 수출량이 늘고 있어요. 수출 시장에까지 뛰어드니 벌이가 정말 짭짤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양식장도 넓히고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채용해 우린 점차 사업을 불려갔죠. 우리는 평생 김 양식을 해도 지금만큼 벌지 못했는데 정말 장하다 우리 큰 며느리. 제가 한 건가요? 저는 그냥 의견만 낸 거죠. 애초에 아버님이 양식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셨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감사해요, 아버님. 아버님. 따라 내려온 덕에 저희가 이렇게 복을 받네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며 시아버지와 살던 와중 심장이 철렁해서 만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시아버지와 함께 산지 6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창 가을철이라 양식장 일과 공장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배를 타고 양식장에 나갔던 시아버지가 그만 쓰러지신 거예요. 이리고 뭐고 전부 팽개치고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셨지. 과로를 못 이기신 것 같습니다. 연세도 있는데 너무 무리해서 일하시는 건 건강이 안 좋아요. 대장암 이력도 있으시다면요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장 내시경은 꾸준히 하고 계시죠. 의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암재발 예방 차원에서 2년마다 대장 내시경을 하고 계시긴 했지만 그때가 마침 또 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였어요. 1년 전 완치 판정을 받긴 했는데 설마 또 암이 생겨 몸에 이상이 온 건 아닌지? 불안했어요. 무려 쓰러지실 정도였으니 괜한 우려가 될 만도 했죠. 시아버지 한동안 입원을 하셔야 했습니다. 혹시 몰라 빨리 대장 내시경도 해봐야겠다 싶어 우린 얼른 내시경 예약도 잡았어요. 그렇게 입원 절차와 진료 예약을 하고 병실에 갔는데 시아버지께서 울고 계시더군요. 저와 남편은 깜짝 놀라 시아버지께 왜 우시냐고요. 있습니다. 쓰러지는 순간 너무 무서웠다. 이렇게 허무하게 집사람 옆으로 가는 건가 싶었어. 사실 지금도 또 암이 재발했을까 봐 너무 무섭구나. 어머, 나 애들이 너무 보고 싶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그런 것들도 자식이라고 보고 싶구나. 애들한테 연락해서 나 좀 보러 한 번만 와 달라고 해다오. 부탁이다. 시아버지 정말 많이 놀라신 것 같았어요. 하긴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갑자기 가셨으니 자신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충분히 찾아올 거예요. 만 했죠? 그런 시아버지가 너무 안쓰러 저는 신우에게 남편은 두 시동생에게 상황을 알리고 병원으로 좀 내려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서 당연히 내려오는 신우이와 달리 두 시동생의 반응은 시큰둥했다더군요. 저는 병실을 나와 병원 복도에 서 있던 남편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여보, 서방님들한테 전화하고 온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버님 대기하다 방금 잠드셨어. 개자식들, 내가 혹시 아버지 암제 바를 수도 있다고. 우선 아버지가 오늘 쓰러지셨으니 다들 오라고 말했거든.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 한다고 말이야. 근데 설마 또 바쁘다고 안 온다더라. 어차피 내일 주말이잖아요.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안 온대. 당연히 그놈은 주말에 장인 장모랑 놀러 가기로 했다더라.
지금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못 내려오려고 하니까 장인 장모님이 기대하던 여행이라 취소 못 한다더라. 그럼 작은 서방님은 중요한 고객 미팅이 주말에 줄줄이 있다고 묻던데 무슨 미팅을 주말에 잡냐 그 승질 내더라고. 그럼 아버진 돈도 안 주고 실적은 채워야 하는데 주말에도 발로 뛰어야지 어떡하냐고 두 놈한테 잔말 말고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주말에 내려오라고 으름장 나눴어. 하지만 결국 두 시동생 내외는 주말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 오직 신우이만이 시아버지가 쓰러지신 당일 저녁에 내려왔다가 예정된 연극 공연 때문에 다음날 새벽같이 올라갔죠. 남편은 노발대발해 시동생에게 전화로 욕서 퍼보았어요. 야, 너들이 인간이냐?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잖아. 형, 나장인 장모님이랑 여행 와서 못 간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당장 돌아가셨어. 의사가 바로라 그랬다며 아직 내시경도 안 받았다며. 제발 아버지한테 오버해 바쁜 자식들 귀찮게 하지 좀 말라 그래. 형, 형도 마찬가지고. 뭐, 귀찮게 하지 말라고. 너, 이제 막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형, 나 지금 다시 들어가 봐야 하거든. 장인어른이 찾으시네. 아버지, 나 대신 잘 좀 보살펴 드려야 해. 김장아, 넌 고객 미팅을 아침부터 밤까지 하냐? 결국 끝까지 안 내려온다 이거지. 형, 미팅이 무슨 1시간 딱 하고 끝나는 건 줄 알아? 비 맞춰주려고 골프도 따라다녀 해야 되고 술 대접도 해야 돼. 형은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다 아버지가 돈 안 빌려주셔서 그런 거니까. 아버지한테 오라가 하지 좀 말라고 해. 아버지, 지금 당장 돌아가시는 거 아니잖아? 뭐야, 이 싸가지 없는 자식. 너 아버지한테 뭐 돈 맡겨놨냐? 아버지 돈은 아버지 돈이고 내 돈은 내가 벌었어. 아직 어따 대고 자꾸 아버지 탓을 해. 일 못하는 내 탓이지. 그래, 형 혼자 효자해. 아무튼 난 돈 벌라 했으니까 나 지금 술 접대 하다가 빠져나온 거거든. 끊는다. 정말 총체적 난국이다. 그요. 분명 소식을 들었을 때 시아버지가 괜찮냐는 연락조차 한 통 없는 동서들. 화가 나. 이번엔 제가 동서들 전화를 걸었어요. 큰 동서 나야. 지금 친정 부모님과 여행 가 있다며? 서방님한테 아버님 쓰러지셨다는 얘기 못 들었어네? 들었어요. 뭐 큰일은 아니었다면서. 동서는 부모님이 저면 여기 못 올 수 있다고.